안녕하세요. 금감원에서 회계사 시험에 대해서 조금 변경이 있었어요. 그래서 선수 과목이나 회계감사 쪽에서 좀 우리 데이터 분석 관련 이런 내용들을 넣겠다라고 하면서 전반적인 조금씩 변경이 있는데, 그 중에서 제가 재무관리를 전문적으로 강의하기 때문에 이 재무관리 쪽은 어떤 변경이 있었고, 그리고 그로 인해서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냐,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이 영상을 준비했어요. 그래서 재무관리를 지금 준비하시는 분들, 내년도에 이제 1차 보시는 분들이죠. 25년부터 이제 변경되기 때문에 내년도에 시험 보시는 분들은 이거를 좀 참고하시면 수험 준비에 유익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이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이 유사한 영상은요, 제가 이제 미래경영 아카데미의 테마 특강 중에 이제 무료 테마 특강을 거의 매월 하고 있어요. 거기에도 올라갈 거예요. 그래서 이 영상도 보시고 그거 보시면 돼요. 왜냐면 지금 이 영상은 이제 그 학원에서 찍는 그 영상 찍기 전에 한번 리허설 겸, 그래서 입을 좀 푸는 거죠. 그런 이제 그 준비이기 때문에 이것도 보시고 그것도 보셔도 되는데, 제 생각은 큰 차이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보시고 저것도 보시고. 자, 시험제도 개편이 있었죠. 그래서 25년도부터 CPA 시험제도가 개편했다. 그 중에서 이제 재무관리 관련된 얘기만 드릴게요. 그래서 재무관리도 변경됐다. 이게 좀 이제 여러분들한테 조금 안 좋은 소식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경영학이 원래는 이제 100점이었잖아요. 1차 과목에서. 그래서 80점으로 이게 축소가 됐어요. 경제학도 같이 80점으로. 상대적으로 이제 회계사 준비하시는 분들한텐 경영학이 그나마 조금 상대적으로 타 과목에 비해서 좀 수월한 과목이고 좀 전략 과목이 될 수 있는데, 이 배점이 좀 축소됐어요. 그건 좀 안타까운데, 그리고 또 안타까운 게 또 뭐냐면, 여기 재무 관비가 아니라 관리죠. 관비는 그죠? 관에 소속된 노비를 관비라고 했는데, 제 1차 시험, 이거 죄송합니다, 오타, 재무관리 비중이 확대가 됐어요, 경영안에서. 지금까지는 전체 100점 중에 이제 40점, 40%였잖아요. 40문제가 나오니까 16문제가 나왔는데, 지금은 평균적으로 80%. 물론 이제 해마다 편차는 있지만, 금감원에서 얘기한 거 보시면, 최저 75, 많으면 경영 안에서 85, 이 정도 사이에, 평균적으로 이제 80%를 이제 출제하겠다라는 거죠. 그러면 일단 경영학이라고 썼지만, 사실상 얘는 재무관리다 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1차 시험에서 우리가 좀 암기 과목이라고 할 수 있는 과목은 상법 외에는 그죠, 전부 다 이제 이해를 바탕으로 공부를 해야 된다. 이제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여러분들이 조금 이제 수험 준비에 있어가지고 좀 이제 애로사항이 생긴 건 사실이죠. 그렇지만 이제 재무관리라는 과목 특성상 한 번 공부해 놓으면요, 굉장히 오래 가요. 마치 수학처럼.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이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제대로 공부해야 된다 라는 생각이 들고, 재무관리의 어떤 최종적인 합격을 위해서, 예전에는 이제 2차 시험에서만 잘 보면 됐는데, 지금은 1차에서도 재무관리를 소홀히 하고 1차 시험을 통과하기는 어렵겠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문제가 16문제인데 왜 23문제냐? 이거는 이제 나와봐야지 알아요. 왜 그러냐면 100점 기준으로 할 때 40문제가 나왔어요. 그렇죠? 이제 80점 기준으로 하니까, 그러니까 40문제니까 한 문제당 4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80%로 100점이 전체 준 거잖아요. 얘도 주면은 32문제 아니겠는가. 그쵸? 32문제에서 약 80%, 그래서 38에 한 24문제. 이 정도 문제 아니겠느냐. 이래서 24문제예요. 근데 몇 문제가 더 나올지. 그러니까 40문제 기준으로 똑같이 내겠다. 그럼 문항당 100점이 2점, 그죠? 우리 80점이니까 2점이 되는 거잖아요, 2점. 그죠? 그래야지 경영학이 80점이 되고요. 그랬을 경우에는 요 40문제 기준으로 만약에 내년도에도 계속 유지가 된다면 여기에 80% 평균, 그러니까 그러면 32문제가 나오는 거고, 많이 나오면 야, 100점도 줄었으니까 40문제를 내지 않겠다. 그죠? 지금처럼 100점 기준으로 40문제 났으니까 똑같은 기준으로 하면은 한 문제당 2.5점이니까, 그죠? 여기에 80%, 그죠? 쭉 하면은 좀 더 문제가 줄어드는 거잖아요. 32문제를 경영해 내겠다. 그러면은 32문제 중에서 평균 80%면 약 24문제. 그러니까 이거 내년에 시험이 나와봐야지 알겠지만, 그래서 32문제가 나올지 24문제가 나올지 모르겠다. 그치만
확실한 건 이전보다는 문제 수가 줄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문제 수가 줄었기 때문에 그래서 굉장히 그렇죠? 어떤 거냐? 다양한 폭넓은 문제를 낼 수가 있는 거죠. 예를 들어 현행은 100점, 이제 경영학이 80점, 그죠? 문항수가 40% 비중이었어요. 16문제. 여기는 80%, 24문제라고 한 거는, 그죠? 그냥 비율적으로 40문제 내다가 80점으로 100점이 줄었으니까 평균적으로, 그죠? 한 24문제 정도가 나오지 않겠느냐? 이런 이제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24문제보다 훨씬 더 많은 문제 수가 나올 수 있다라고 하시면 되고, 또 이때, 근데 출제 범위를 그 전까지는 뭐 얘기하지 않았어요. 근데 암묵적으로 뭐 재무관리의 어떤 중요한 부분들을 생각해가지고 여러 가지 대학교 교수님들, 출제위원분들이죠. 이분들이 생각하시기에 재무관리의 중요한 내용들을 우리가 이제 공부했는데 지금은 이제 그래도 명시적으로 어디에서 출제하겠다. 그리고 출제 비중까지 나왔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달라졌는데 이제 그 출제 세부 내역을 그죠? 우리가 보시면 출제 범위 사전 예고했으니까 출제 범위가 어디냐를 봤을 때 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뭐 지금이나 바뀐 거나 출제 범위가 변화는 사실상 거의 없다. 조금 넓어지긴 했는데 거의 없다. 이게 이제 결론이에요. 자, 그래서 제도가 개편된 것으로 인해서 시험 이제 변경이 예상되잖아요. 뭐냐? 일단 문제 수가 많아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덜 중요하다는 거. 왜냐면 18문제 낼 때는 중요한 문제만 내기도 어려워요. 그래서 문제가 보시면 다 상중하 이렇게 난이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문제 중에서도 이제 어려운 문제 또 내고 또 중간 정도 난이도 또 쉬운 문제 이렇게 이제 갔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문제가 많아지니까 어떤 교수님 입장에서는 야, 난 이런 문제를 더 내고 싶은데 대표적으로 제가 생각하는 부분들이요. 이제 우리 보시면 이제 포트폴리오 성과 평가예요. 지금까지는 뭐 젠센 알파 이런 거지만 그 전체 이제 포트폴리오 성과 보면은 이게 이제 자산 배분으로 온 거냐, 종목 선택으로 온 거냐 이런 부분들은 보통 2차 과목에 나오는 건데 그런 것들이 이제 1차에도 조금 어렵게 나오면 나올 수 있고 그 다음에 출제 범위를 보면 알겠지만요. 재무 비율이랑 운전자본을 명시로 넣어놨어요. 뭐 재무 비율 해봐야 우리가 나왔던 문제는 뭐 ROI 정도, ROA, 뭐 ROE, 뭐 ROIC 뭐 이 정도인데 우리가 말하는 우리가 또 이제 풀려면 알아야 될 게 부채 비율 뭐 이런 것들을 알아야 되는데 이것보다 좀 더 다양한 부채 비율 문제가 나오는 게 아닌가라는 거죠. 그래서 뭐 재무 비율 문제들이 좀 더 나올 것 같다. 그러다 보니까 범위가 조금 더 넓어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덜 중요하다고 상대적으로 이런 것들도 이제 출제가 될 수 있다. 교수님들 책은 있지만 대부분 교수님들이 학기 중에 너무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는 강의 안 하고 넘어가는 그런 파트들이 이제 추가됐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시험에 나올 수 있다. 준비해야겠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문제별 난이도의 편차가 확대될 걸로 봐요. 지금 보시면 지금도 상중하가 있는데 문제가 많아지니까 이 상 안에서도 극도로 어려운 문제가 나올 것 같아요. 하도 있잖아요. 하도 지금보다는 더 쉬운 문제들이 나올 거라고 저는 예상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의 가장 1차 시험 봤을 때 어려운 문제하고 쉬운 문제의 편차 난이도가 더 벌어질 것 같다. 그래서 이제 고난도 문제들이 나온다는 거죠. 어려운 문제는 더 어렵게, 쉬운 문제는 더 쉽게, 그래서 편차가 커진 거죠. 그래서 문제별 난이도 편차가 증가 예상이다. 그래도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크게 차이가 없어요. 어차피 고난도 문제는요, 굉장히 풀기 어려워요.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그냥 지운다고 하고, 그렇죠? 대신 이제 우리가 풀 수 있는 문제만 하시면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 재무관리부터 우리가 기본반 정도를 듣고 1차 시험을 준비해요. 근데 제가 봤을 땐 이제 재무관리를 제대로 못하면 1차 시험 합격도 물 건너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아예 처음부터 공부하실 때요. 2차까지 내가 제대로 공부하였다. 그러니까 재무관리 당연히 기본반 들으시고, 연습서로도 2차 문제들을요. 접하신 다음에 그리고 이제 객관식으로 들어가셔야지 좀 더 우리가 이제 합격이라는 것에 다가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시험 출제 분야 볼게요. 1차 시험 보시면 일단 재무관리가 뭘 배우시는지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재무관리는요. 기업 가치를 극대화하는 다양한 방법인데요. 그럼 구체적으로 그게 어떤 거냐? 주로 어떤 자산의 가치 평가 방법을 연습해요. 메인 테마는 자산의 가치예요. 근데 이 자산이 뭐 주식도 있고 기업 전체도 있고 뭐 채권도 있고
뭐 옵션, 선물 이런 파생 상품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우리가 가치 평가하는 학문이에요. 자, 보시면 제가 여기 이제 빨간색으로 친 부분들이 있잖아요. 여기.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잘 나오지 않은 부분이었어요. 그러니까 10년이 뭐예요? 한 20년에, 예를 들어 재무비율 같은 경우에는요, 20년에 뭐 한 문제, 두 문제, 객관식으로요. 효율적 시장하고 행동 재무, 얘도 이제 20년에 한 두세 문제 정도 나오는 거. 리스, 운전자본. 리스 문제도 20년에 한 문제 정도? 운전자본도 한 20년에 한 문제. 이게 빈도가 매우 낮은 거죠. 이렇게 낮게 나오는 문제들이 명시적으로 출제 비중에 포함되다 보니까 해당 파트의 문제도 우리가 공부해야겠다. 근데 사실 여기 리스하고 운전자본은요, 2차에서도 좀 나와요. 재무 비율도 조금 지금보다 배운 것보다는 좀 깊이 있게, 그것도 여전히 2차 문제 과거에 좀 많이 나와봤어요. 그래서 그렇게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기존 출제 범위와 비교해서 큰 변화는 없다. 그리고 보시면 이제 비중을 볼게요. 분야. 그죠? 여기가 이제 재무관리 기초 자본예산. 여기서 기초라고 했지만 사실은 자본예산인 거죠. 사업의 어떤 타당성 평가. 이게 한 20% 나오고, 포트폴리오, 우리 CAPM이잖아요. 그다음에 주식 가치 평가. 이게 한 20% 평균적으로. 기업 재무, MM이론이잖아요. 그죠? 얘가 한 15%. 나머지 채권. 그죠? 채권도, 그죠? 항상 나오는 거죠. 실제로 지금도 16문제 나올 때도 두 문제 정도는 꼬박꼬박 나왔으니까. 얘도 15%. 그다음에 파생상품 위험. 얘가 10%. 그죠? 비중이 줄었죠. 아무래도. 그런데요, 보시면 사실상 얘네들은요, 다 같이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누가 누구 거라고 또 구분하기가 애매한 경우들이 많아요. 그런 부분이고. 그다음에 기존에 계속 어떻게 되냐? 기존에 추가되는 내용에 대한 학습이 필요한데, 뭐 제가 그래도 집필한 교재에는 이런 내용들이 다 있기 때문에 그냥 기존 교재로 공부하셔도 큰 차이는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2차 시험도 보시면 똑같아요. 1차랑. 그죠? 이 제목만 2차로 바꾸면 돼요. 그래서 기존 출제 범위와 비교해서 큰 변화 없다. 그러니까 항상 1차든 2차든요. 요게 큰 테마로 중요해요. 포트폴리오 이론은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핵심이 요 CAPM, 요 APT. CAPM이 한 지분을 한 85% 차지하고 있고 APT가 15%. 뭐 이 정도 비율로 이제 중요도가 있죠. 가치 평가니까요. 뭐 자본 예산. 이게 이제 기업 차원으로 바뀌면 기업 가치 평가. 기업 가치 평가하려면 자본 구조를 알아야 되고, 채권 가치 평가, 뭐 듀레이션, 뭐 볼록성, 뭐 전환 사채, 여기 신주 인수권 사채. 얘네들은 이제 옵션이 반영되기 때문에 요 파생 상품하고 연계돼서 문제가 나오는 거죠. 왜냐면 옵션 가치 평가, 또 자산 운용의 옵션을 어떻게 활용하느냐, 유형 관리, 선물, 뭐 수합 이런 거. 그냥 전통적으로 우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그대로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크게 변화 없다. 그죠? 출제 범위는 크게 변화 없지만 과거에 좀 등한시했던 그런 출제 범위도 이제 출제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조금 등한시했던 것들을 다시 한번 좀 보자. 뭐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중요한 건 이거예요. 그러면 학습에 대한 팩트 체크라고 되어 있는데 제도가 일부 변경이 됐어요. 재무관리 학습 방법이 그렇다고 바뀌진 않았어요. 그죠? 똑같아요. 그죠? 그렇지만 우리 수험생들이 재무관리와 관련해서 잘못 알려진 내용을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는 나 수학 못하는데, 수학을 모르면 재무관리를 학습할 수 없다. 수학 때문에 나 재무관리 포기해야겠다 이러잖아요. 뭐 수학은 사실 제대로 하려면 뭐 선형대수학, 행렬 배운다고 보시면 되죠. 뭐 통계학, 확률, 그죠? 미분, 적분, 뭐 나가면 뭐 미분 반적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뭐 이런 거 알아야 되는데 이거 다 배우냐? 아니요. 이제 뭐죠? 반은 맞고 반은 틀림. 왜 그러냐면요. 우리가 수험 준비용으로는요. 얘네들이 아주 기초적인 얘기만 필요해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아카데믹한 분야, 나는 박사 해야지. 이런 식으로 리서처로서의 나는 삶을 살겠다. 이런 전문 연구자는요. 당연히 이런 것들이 필요하죠. 그래서 경제학을 기반으로 놨기 때문에 그게 이제 중요한데 우리는 아카데믹한 분야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강조 드리고 싶은 거는요. 시험을 위한 재무관리에서 필요한 것은 수학 지식은요. 제가 요 미래경영 아카데미 미래죠. 여기에 있는 수학 테마 특강이 있어요. 약 총 합치면요 6시간 정도 되는데 그 정도 수학 수준이면 충분해요. 그리고 실제 이제 입문반부터 기본반, 그다음에 뭐 연습서 뭐 이런 것들 2차 이런 반들에서 중간중간에
필요한 수학적 지식이 나오면 제가 먼저 이걸 설명드리고, 그죠? 강의를 하기 때문에 잘 몰라도 된다. 나는 고등학교 정도의 수학 지식은 갖고 있다. 이 정도를 아시면 될 것 같아요. 두 번째로는요, 이건 또 좀 다른 결이 다른데, 많은 부분들이 재무관리가 어렵대요. 뭐 사실상 저도 뭐 처음 공부할 때는 어려웠죠. 어렵게 느껴지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면 규정이 아니에요. 우리가 뭐 재무회계나 세법 이런 것들은 딱딱 법에 규정이 있잖아요. 그런 그 규정에 맞춰가지고 대부분을 활용하면 돼요. 근데 재무관리는 규정이 아니라 원칙이라는 게 있어요. 이 원칙도 누가 정해준 게 아니라, 그렇죠? 우리 어떤 사람들의 의사결정이라는 것들 보면서 원칙을 만들어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방향성, 그렇죠? 어떤 이게 정답이냐, 이렇게 해야 되냐, 저렇게 되냐, 어떤 문제가 주어졌을 때 재무관리에서는 그 문제를 풀어가는 방향성은 같아요. 근데 문제는 이 원칙이 없기 때문에 세부적인 측면에서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재무관리만큼 다양한 2차 답안이 나오는 경우들은 좀 드물죠. 재무관리가 2차 답안이 제일, 그죠? 다양하게 나올 수 있는 거죠. 왜냐면 이거는 그 방향성만 제시해주고 그 방향성 안에서, 그죠? 세부적인 어플리케이션은, 응용이라는 거는 내가 이걸 어떻게 가정을 하고 있고 이걸 어떤 뷰에서 보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야 뭐야 이게 정답이 없는 거 아니야? 분명히 재무관리는 수학적인 툴을 이용해 가지고 논리를 전개했는데 이 답을 보면은 답이 너무 많아. 그럼 정답이 없는 거 아니야? 그래서 이제 어려워하는 거죠. 그리고 또 어려운 게 이거예요. 이론들이 서로 연계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떤 한 부분의 이론을 이해하지 못하면 다른 부분 이 이론 이해가 좀 어려워요. 이게 이제 스텝 바이 스텝으로 되기 때문에. 그래서 재무관리를 하면서 내가 처음 공부하면서 재무관리를 한 번 듣고 다 이해할래? 그게 안 돼요. 마치 이런 거예요. 우리가 방정식을 배우면 1차 방정식 배운 다음에 그걸 바탕으로 2차 방정식, 이걸 바탕으로 고차 방정식을 배우잖아. n차 방정식. 그 다음에 그 지수를 배웠어. 그 다음에 로그를 배우잖아요. 그 다음에 미분을 배우고 적분 배우잖아요. 이것처럼 적분을 배우는데 우리가 미분을 몰라. 그럼 적분 자체가 이해 안 되잖아요. 그것처럼 재무관리가 약간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강의가 다 끝났을 때 복습을 하면서 강의 들었을 당시에는 막연하게 이해가 되거나 이해가 안 간 부분이 두 번, 세 번 보면서 퍼즐이 탁탁탁 맞춰져 가지고 이게 더 견고해지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재무관리를 어렵게 느껴지는 제가 봤을 때 원인이 이런 게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많은 수험생이 포기해요. 인내심이 부족하는 거죠. 그죠? 쉽게 말하면. 그래서 1회도 한 번 공부해서 재무관리를 이해하는 거 사실상 불가능하다. 그래서 회독을 높아가면서 이해도를 높인다. 왜냐면 이제 큰 그림에 퍼즐을 맞춘다라는 생각으로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그럼 학습하는 자세가 뭐가 필요하냐? 그죠? 이론들 간에 대부분 상호 연결되기 때문에요. 학습이 진행되면서 전체적인 숲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중요한 이거예요. 포기하지 않기. 중꺾마. 그죠? 중간에 꺾이지 않는 마음. 이 제목이 필요해요. 이것만 포기만 안 하면요. 이 회독수가 좀 증가할지라도 확실하게 이해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특징이 가치평가의 원칙, 이 이론 전반에 내재되어 있어요. 엄밀히 따지면 그 가치평가에 대한 이론을 우리가 배운 다음에 다양한 자산에 대해서 가치평가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규정 대신 원칙 기반으로 이론이 전개돼서요. 요 자의성이라는 건 어떤 문제를 우리가 푸는 데 있어 가지고 문제를 푸는 사람 입장에서 어떤 가정을 하나에 따라서 답이 다양해질 수 있다. 이런 것들이에요. 그리고 수학이라는 도구를 당연히 활용해요. 수학 그 자체가 우리 목적이 아니니까요. 이걸 통해서 재무관리는 현실을 설명하려고 해요. 뭐 경제학 같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뭐가 필요하냐면 수학이라는 거를요. 그 결과를 비즈니스 상황에 재해석하는 게 필요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론을 이해하신 다음에요. 그 이론의 어떤 현실적인 의미, 그 이론에 대해서 수리적인 의미를 넘어가지고 직관적인 이해 이런 것들이 필요해요. 그래서 재무관리 이론이 이런 특징이에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자 학습 방법이 제일 중요한 게 1번이에요. 제가 봤을 때 좌절하지 않게 해요. 인내심을 갖자. 그렇죠? 우리가 한 번에 안 쪼개지면 그렇죠? 부분 더 잘게 쪼갠 다음에 또 잘게 쪼개고 잘게 쪼개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 번 작게 쪼개가지고 이해하자. 커다란 얼음이 있는데 이 빙하를 우리가 한 번에 못 깨요. 그러면은 처음에는 반쪽으로 깨요. 그 다음에는 작아졌잖아요. 그 다음에 또 각자 작아진 거를 또 절반 깨고 또 절반 깨고 이런 식으로 여러 회독을 그쵸?
진행하면서 이 완벽을 기해야 한다. 안 그러면 지쳐가지고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개별적인 문제풀이에 집착하지 않아야 돼요. 내가 문제를 이론을 공부했는데 문제가 안 풀린다. 어쩐다. 당연히 그래요. 집착하지 말고 공부할 때 먼저 큰 흐름을 먼저 파악하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제목에도 예외들이 많기 때문에요. 적당히 암기라는 건 필요해요. 그 예외 사항에 대해서. 그리고 수학을 모르니까 제목관리 못하는 건 당연하지 않음. 그래서 고등학교 수학 정도의 수학 지식만 있으면 돼요. 그래서 저희가 말한 요 수학 특강 일부러 제가 이제 무료로 찍은 거예요. 그래서 요거 한번 공부하시면 별거 없네 라고 느껴질 거예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이게 예습보다는 복습이에요. 아무래도 우리가 수학 공부할 때, 학창시절 할 때 수학은 예습하는 게 큰 의미가 없어요. 그렇죠? 복습이 중요하니까 여러분들이 예습보다는 복습 그리고 다양한 용어들이 있어요. 그래서 용어를 확인하고 암기하자. 왜냐면 이제 용어가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요. 같은 걸 지칭하는 동의어가 많아요. 왜 그러냐면요. 재무관리라는 학문 자체가 사실상 미국에서 그냥 건너온 학문이에요. 그러니까 영어로 되어 있는 걸 우리말로 이제 여러 교수님들이 번역을 하시는데 그 번역하다 보면은 용어들이 좀 다를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그렇죠? 용어들이 같은 걸 지칭하지만 서로 다른 용어를 쓰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용어 하나가 갖는 어떻게 보면 그렇죠? 이제 어떤 다른 유사한 용어, 동의어죠. 이런 것들을 암기하셔야 된다. 또 중요한 게 제가 말했죠. 지금 바뀌었기 때문에 1차 준비생이더라도 그렇죠? 공부할 때 제대로 공부할 때 2차까지 내가 대비한다. 그래서 2차 수준까지 공부를 해 놓으세요. 그게 잊어버렸다 할지라도 객관식이거나 1차를 얼마 남겨놓지 않은 상태에서 공부하시면 다 금방 기억이 나요. 그래서 그리고 또 2차를 공부하시면요. 이론을 이해하는 시야가 확 넓어져요. 그래서 이론에 대한 더 깊이 있는 이해가 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1차 준비에도 효과적이에요. 자, 그럼 제목의 학습 체계도 보시면요. 서로 다른 강의에서 유사한 내용을 반복한다 뭐냐면 기본반, 뭐 심화반, 뭐 객관식반 이런 있잖아요. 여기서 이론들을 다 한 번씩은 리뷰를 해요. 그렇지만 이제 기본반, 심화반에서는 굉장히 좀 이론을 많이 리뷰하고 뭐 객관식이나 2차 대비 가서 이론을 좀 덜 리뷰하는 거죠. 이런 이제 차이는 있지만 전반적으로 우리가 이론을 계속 반복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걸 수강하시면요. 같은 이론을 한 4번에서 5번 정도를 들으시는 거죠. 그러면 이제 당연히 이해가 되겠죠. 전 재무관리 전공자라면, 원래는 이제 비전공자, 이런 분들한테는 추천하는 게 제가 입문반이 있어요. 입문반 들으시고, 기본반 들으시고, 뭐 심화반인데, 이건 연습서라고 보시면 돼요. 보시고, 객관식반, 뭐 1차 대비반이죠. 2차 대비반, 얘는 이제 주관식반이라고 보시면 돼요. 요런 순서대로 이제 하시는 게 아주 전형적이고, 뭐 재무관리 전공자라면, 그죠? 당연히 기본반 들으시고, 제가 순서를 놨어요. 1번 트랙으로 갈 거냐? 아니면 2번 트랙으로 갈 거냐? 저는요, 기본만 들으신 다음에 요 2번 트랙으로 가고 싶어요. 2번 트랙이 뭐냐? 입문반을 한번 가시라는 거죠. 왜냐면, 기본반은 내용이 방대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좀 깔끔하게 그 체계를 잡는 데는 조금 힘들어요. 왜냐면 기본반에서는 디테일하게도 들어가고 방대하게도 들어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를 동시에 디테일과 범위를 잡는 건 어려워요. 그래서 기본반을 들으신 다음에 입문반 저렴해요. 그 다음에 종합반 들으시는 분들은 입문반 그냥 다 들으시니까 그죠? 입문반 가면은 짧은 시간에 중요한 이론만 쫙 설명드렸기 때문에요. 가만히 앉아서 들으면요. 기본반 때 공부하셨던 그 내용들이 전부 다 기억이 나실 거예요. 제가 입문반 때는 거의 문제를 풀지 않았어요. 주로 이제 그 개념, 우리가 이제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걸로 주로 설명하기 때문에 입문반에서는 문제풀이보다는요, 전반적인 그 재무관리의 흐름에 대한 얘기를 더 많이 했기 때문에요. 기본반 들으시고요. 그래서 1번으로 가시는 것보다 저 2번 트랙을 해서 입문반 한번 리뷰해 보시고, 그리고 심화반 가시면 좀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런 트랙을 타는 거죠. 자, 이 재무관리 개념 파악인데 입문반이에요. 요 순활의 재무관리 입문이에요. 말이 입문이지만 절대 쉬운 건 아니에요. 그래서 재무관리 좀 제가 생각하는 건 흐름을 좀 알 수 있고 쉬운 1차 문제 정도는 충분히 풀 수 있어요. 그 다음에 1차 대비하는 이제 반이 이제 기본반이에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학부 수준의 한 학기 혹은 2학기 정도의 재무관리 수업을 이제 들으신 분들 혹은 입문 수업을 이제 들으신 분들이 수강하는데 여기 교재가 2권이 있어요. 1, 2.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이 정도 공부하시면 재무관리 주요 이론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고
1차 관련해서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냥 이 정도만 보셔도 정답률이 한 70% 이상 되지 않을까. 2차, 그쵸? 2차에 대해서 수업을 수강하기 위한 충분한 소양을 갖췄다고 저는 생각해요. 이제 우리가 이제 심화반, 그죠? 연습서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재무관리 기본반 들으신 분들, 동차죠? 그 다음에 유예생, 이런 분들이 들으시면 저는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 교재가 언제 나오냐면 4월 30일, 그죠? 2024년 4월 30일 날 재무관리 연습 교재가 나와요. 그래서 요거 한번 강의 들어보시면 또 괜찮고, 제가 이제 중간중간 풀이에다가 설명을 들어놓기 때문에요. 괜찮아요. 그리고 이제 1차, 그죠? 객관식 재무관리, 이거 보시면 되고요. 보통 한 4개월 전부터 마무리할 때 보셔도 좋다. 제가 봤을 때는 이거 보시면 80% 이상 득점하지 않을까라고 혼자 생각해 봤습니다. 2차 대비반은요, 뭐죠? 당연히 뭐 2차 유예생, 뭐 동차 합격생이지만, 요거 지금 커밍 순이에요. 이것도 지금 제가 교재 작업하고 있어가지고, 요거 나오면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언제나 궁금하시는 건요, 네이버 카페, 그죠? 유튜브 댓글, 그다음에 학원 게시판이 있으니까 어느 것이든 편하신 방법으로 여러분들이 문의하시면 최대한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